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이런 신호들이 있을까 예민하게 많은 분들이 촉각을 좀 곤두세우시고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경제 지표는 어떤 거였나요? 네, 이번에 미국 댈러스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와 또 여러 가지 지표와 관련해서 보도 내용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안도 랠리를 펼친 이후에 이번 주 첫 거래일에 하락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구재 수조가 견조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한 지표가 이번에 이 댈러스 지수였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켓워치 보도 내용이고요. Texas manufacturing activity contracted again in June as production stalled, Dallas Fed. 네, 이번에 멘트 바로 살펴보시죠. 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관할 지역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17.7로 크게 둔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인데요. 이는 전월치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지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 지수가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수치는 5월에 마이너스대로 진입을 한 이후에 6월에 1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미국의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제조업체들의 이 활동 지수가 급격하게 둔화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기업 활동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투자자들은 이번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에 경기 침체 신호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또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 소비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제조업 지표들도 경기 침체를 가늠해 볼 때 좀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는데 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 여기서 좀 알 수 있는데 마이너스 17.7 이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주택 지표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이쪽은 어땠나요? 네,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소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 부분은 해석을 잘 해야 할 것 같았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The housing market slowdown is showing up in shipping data from China. 네, 이번에 주택 시장 관련한 지표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NAL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렌스 윤의 발언인데 이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월보다 펜딩 주택 판매가 약간 늘었지만 주택 시장은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 멘트가 중요했습니다. 이번에 5월 매매 계약에 들어간 이 펜딩 주택 판매가 월가의 예상과는 달리 소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처럼 이게 5월달 지표라는 점에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5월 달에는 소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6월 들어서부터는 이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시장의 전환점을 맞고 또 시장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6월 들어서부터는 이 주택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택시장이 좀 둔화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또 중국의 배송 관련 데이터에서도 발견이 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배송 관련해서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이게 주택 시장이 실제로 둔화세에 들어섰다. 이 부분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시장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건자재 수요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본 건데요. 또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가구 및 인테리어 제품들의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고 확연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 중국에서 쇼핑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건자재 수요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캐치해낼 수 있었고요. 또 베트남과 중국에서 이런 인테리어 소품들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데이터가 많이 완화됐다는 부분을 집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의 주문이 급감하게 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쇼핑 데이터를 좀 살펴봤을 때 여기서 추가로 또 핵심이었던 부분은 이렇게 뭐 주택과 관련한 제품들의 소비는 둔화가 됐지만 이제 개학 시즌을 앞두고 뭐 의류, 그리고 소비 제품, 그리고 뭐 스포츠 용품 같은 부분들의 주문율은 상승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5월 지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6월에 기준금리 인상도 있었고 사실 다른 데이터까지 좀 크게 넓혀서 봤을 때는 약간의 주택시장이 둔화하고 있다. 이런 지표들도 있다는 점을 외신을 통해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실적도도 좀 주목도를 높여볼게요. 네, 나이키 관련해서인데 어떤 보도인가요? 네, 이번에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나이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괜찮게 나왔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Nike earnings top Wall Street's expectations despite inflation in the US and COVID lockdowns in China.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나이키의 실적이 견조했습니다. 실적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키 실적을 살펴보시면 주당 이익은 90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예상치는 81센트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살펴보시더라도 12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예상치는 120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나이키는 월요일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미국의 소비자들의 악화된 이런 기후를 극복하면서 월스트리트의 4분기 실적과 매출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공급망 문제를 겪었는데 3개월 동안 공급망 중단으로 인해서 재고량이 84억 달러 늘어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23% 증가하면서 84억 달러의 이런 재고량을 갖게 된 거고요. 북미의 전체 매출도 5% 감소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의 봉쇄 영향 때문에 중국에서의 이런 매출도 타격을 입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를 했는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번에 발표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견조했다는 부분이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도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분기에 들어서면서 나이키 최고 재무 책임자는 앞으로의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생산량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됐고 또 재고량 또한 여러 가지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또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1년 동안의 이런 예상치를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원유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점, 또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가 해결될지 이런 여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나이키 실적이 상당히 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김민아 캐스터가 말씀 주신 대로 이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간외에서는 좀 큰 반응이 없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